한 주간도 또 편안하셨죠? 이제 이번 주 강의가 진행이 되면 아마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이제 다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말고사 시험하고 같이 해서 이제 6월 14일 날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고 어렵더라도 이제 하나하나씩 또 마무리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제 9장 기타 무기체계에 이어서 이제 국방개혁 20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논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국방개혁을 처음에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국방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무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모든 분야들이 이 국방개혁 2020에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요 시간만 좀 할애를 돼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가 이제 한번 군대에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육군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방개혁 2020을 다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아마 또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서 그거 뭐 앉아가지고 뭐 읽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간단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는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방개혁 20 왜 필요한 거라는 거죠. 자, 이 국방개혁이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그 이유 어떤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 국방정책을 왜 여기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진행이 됐냐라고 하면, 자, 제한된 국방정책 추진 여건에서 이 북한의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기존의 국방개혁 추진 동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국방개혁 20이 이제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이 필요성에서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자, 첫 번째 이제 국방 여건 제한에 어떤 심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절벽 시대가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도서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까지 학생들, 대학생들이 이제 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일부 정원을 또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올해 처음입니다. 저희가 몇 년서부터 2018년서부터는 이제 대학의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보다 더 적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 박근혜 정부 시대 때 이제 16만 명을 이제 감축하겠다는 대학을 감축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첫 번째는 이제 6만을 줄이는데 한 7만 정도로 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거를 이제 대학에 맡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방대학이나 이런 데는 엄청 사실 혼란 상태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원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아마 교육부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인구가 줄어들면은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또 관여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들면 학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 여건에 전반에 여기에서는 진행이 되고 또 특히 우리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이 병력 자원이 이제 부족이 심화가 되는 거죠. 이제 뭐 우리가 국방정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어 보니까 이 용병을 이제 써야 되지 않느냐 이제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징집제가 이제 모병제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뭐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가 이제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런 어떤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이제 그 병력 자원이 부족이 심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인권과 여기에서는 복지에 대한 이런 국민적 요구가 이제 증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군의 어떤 군이 이제 그동안은 정치를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 자 이제 군이 어떤 정치에 관여하고 그 다음에 이 방산 비리 등으로 인해서 이 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신뢰가 엄청 저하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국방 분야에 이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제한이 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4차 혁명 시대의 어떤 과학기술 발달을 해서 이제 전장 환경이 급변하게 됩니다.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국방 여건의 제한이 심화가 되는 이런 여건이 있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안보 위협 다변화와 이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래서 자, 북한의 완전한 어떤 비핵화, 그다음에 항구장인 평화 정착 이런까지는 어떤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국들의 어떤 영향력 확대라든지 군비 경쟁 심화로 인해서 이제는 잠재적 위험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사이버 테러, 그다음에 재해, 재난, 그다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초고과적, 그 다음에 비군사적 위협이 이제 확산돼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어떤 국방개혁 추진 동력이 이제는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매 정부마다 국방개혁 기본개혁을 수정해서 보완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이 지연되고 차질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개혁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어떤 국민의 어떤 명령이자 이제 시대 소명이 되어 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방개혁이 이제는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자, 기존의 어떤 국방개혁과 공통점과 이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자, 공통점은 무엇이냐,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여기에서는 국방개혁에 대한 어떤 2020이 이제 현재 나오기 전까지 어떤 그런 그 공통점을 보면, 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어떤 이념과 이 취지를 계속적으로 계승하는 것이다, 공통점은. 그 다음에 병력 집합형 이 군대를 어디로, 과학기술 재반의 어떤 정예화된 군으로 이제 전환하는 이런 것들로 같은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저비용 고효율의 어떤 국방 운영 체계의 이 개선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공통점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 진행되었던 어떤 그런 국방개혁과 차이점은 뭐냐? 자, 첫 번째는 정부 출범 초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자, 모든 개혁은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6개월 사이에, 그 다음에 아니면 1년 사이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죠. 그 개혁을 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출범 6개월 전에 개혁은 실질적으로 보면 딱 끝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나가는 것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이 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걸 끌고 되면 국민들의 피로감을 느껴서 지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국방계획 추진에 필수 요소인 어떤 전력 증강, 이런 것들이 소요되는 재원에 국방준비계획에 어떤 반영해서 적정 수준의 어떤 국방 재원을 여기는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관되고 지속적인 어떤 개혁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60여 개의 어떤 이런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는 이 법제화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방개혁 필요성에 대한 어떤 국민의 어떤 지지와 범정부적 차원의 어떤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는 강화되는 이러한 추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방개혁 2020이 이제 다른 어떤 국방개혁보다는 좀 차이가 있게 이제 진행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국방개혁의 목표는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방개혁의 목표는 이 평화와 번영에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이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자라는 거죠. 어느 나라든지 강한 군대를 어떤 면에서는 구현하는 것이 어떤 국방개혁의 목표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비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여기 대응이 가능한 군을 또 여기는 육성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첨단 과학기술 개발화된 어떤 정예화된 이 군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게 운영되는 이러한 군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국방개혁이 추진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국방개혁의 추진 기조는 무엇이냐? 자, 여기에서는 주도적인 방위 영역 확충을 위해서 이 체질과 이 어떤 기반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비용 고효율로 진행됐던 이런 어떤 국방의 요소를 이제는 일단 어떤 4차 산업, 즉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이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였던 과학기술의 적극적인 이런 활용을 통해서 이런 어떤 군대를 변화시켜가는 거죠. 체질을 변화시켜가는 것. 그리고 국가 및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이러한 개혁을 이제는 개혁을 추구하기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어떤 국민의 명령이자 이제는 시대적 소명이 이제는 되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방개혁을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방개혁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분야의 이제
이런 어떤 그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이 군 구조를 우리가 보면은 자 일반 국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면 나름대로 좀 걱정을 하고 그냥 뭐 사단이라든지 군단이 뭐 우리 지역이 없어졌대 뭐 그거와 생활과의 관계되는 문제도 있지만 실적으로 여태까지 지켰던 군인들이 없어진다 그러면 뭐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이제 되어 왔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뭐 인구를 거의 뭐 예를 들어서 군인들을 60만까지 유지를 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전방위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해서 가능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어떤 군고주 발전이 이제는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군에서는 전작산 작전사령부를 이제 3개에서 2개로 이제 축소하게 되고요. 군단도 8개에서 6개로 사단은 39개에서 이제 34개로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뭐 완성된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병이나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작전사는 1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병대 작전사령부니 또 이 1개 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함대사는 4개에서 이제 5개로 이제 증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6개로 아마 이제 확보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는 해군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아직 뭐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단은 6개에서 이제 5개로 되지만 최종은 4개로 이제 아마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병대 사단은 이제 2개 사단으로 가고요. 자, 공군 같은 경우에는 자, 작전사가 1개 부대, 그 다음에 전투사가 4개, 비행단은 12개에서 이제 13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육군은 줄어들면서 이런 쪽으로 이제 자꾸 이제 증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합군 사령관과 연합군 부사령관은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어떻게 해요?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어떤 전투의 이 효율적인 부대 구조로 이제 개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매점이라든지 이 구멍가게에서 어떻게 돼요? 마트를 가고 이제는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발전해가는 그런 추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변화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시대는 어떻게 변해가느냐? 그냥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과학기술의 첨단 과학기술을 어떤 기반을 통해서 이제 군의 어떤 그런 구조를 개편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에 예산 확대입니다. 자,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어떤 가능한 첨단 전력을 이제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적군하고의 어떤 마주치고 그 다음에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투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뭘 개발합니까? 이 핵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이제 WMD라는 것은 이 대량 살상무기입니다. 대량 살상무기. 대량 살상무기. 이런 것들을 구비하기 위한 이 예산 확대가 이제는 2018년도에는 16.2%였다면 이제는 2019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5조 691억 원이 이제는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런 비용들이 이제는 증가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병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떤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방 인력 구조를 이제는 개편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인력 축소도 거의 이제 60만에서 이제 거의 60만이라고 보시면 되죠. 60만에서 이제 50만 명으로 이렇게 이제 축소가 되는 거죠. 9만 9천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감소가 되고요. 자, 전투 부대는 그 대신 이제 이 장교나 부사관은 이제 증원을 통해서 이제 전투력을 보강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과학화되는 이런 어떤 첨단 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장교라든지 부사관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부사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자꾸 이 전투력 보강을 위해서 이제 여기는 증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시 상황 조치 및 즉응 대기 부대 우선 보강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하여튼간에 이제는 2018년대는 어떤 우리가 3,4만이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5만 명 34,000명에서 5만 명 정도가 이제 2,200들은 이제 자꾸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사관들이라든지 이제 장교는 계속적으로 이제 아마 늘어나는 추세가 이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계속 좀 문제가 되는 게 요즘 이제 부대도 이제 이런 경우를 또 한번 겪고 나면 또 이제 또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먹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격리가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그런 문제가 좀 생겼다고 이제 보지만 근본적인 좀 이런 것들이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 비전투 부대는 이제는 민간 인력을 지원해서 이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이제 가면 좋겠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각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대하고 이제 협조를 맺어서 이제 조리학과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대로 이제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데는 이제 뭐 전산 관련 이제 정보와 관련된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서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면서 이제 군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이제 뭐 전문대학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리학과들이 많은데 그런 쪽에 이제 그 전문 인력들을 좀 확보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이제 좋겠다. 그러나 하여튼 간에 현재까지는 이제 이런 비전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간 인력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만 해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이제 이 공병대가 와서 뭐 이제 뭐 뭘 보수를 하고 이제 건축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거의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외부 용역에다 거의 다 이제 맡기잖아요. 외부 인력에다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민간 인력을 서로 확보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이제 우리가 자꾸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국방 운영 분야입니다. 자, 국방 운영에는 어떤 면에서는 제일 좀 우리가 간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효율성, 그 다음에 신뢰성, 이 개방성 이런 거를 통해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군의 어떤 이 고유화와 그 다음에 선진하던 국방 운영 체계를 구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어떤 이 비효율이고 비효율적인 것을 이제는 타파하고 고효율적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국방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이제는 국방 분야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군사력 분야에서는 이 군사력 건설에서는 지능형 감시 정찰이라든지 지휘 통제, 그다음에 유무인 이런 복합 현업 체계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사이버 공간에 어떤 우위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천후 우주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군사력 건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다는 거고요. 자, 국방은 운영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스마트 병영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런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업구구식의 어떤 그런 병영 환경이 조성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제는 스마트한 환경 이런 어떤 병영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예측 분석이 이루어져 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공간을 어떤 극복할 수 있는 과학화 훈련이 이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적 작전 지원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지원이 되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비군 훈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바뀌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런 과학화 훈련, 이제 그래서 그런 훈련도 이제 모든 것들은 이제 과학화 훈련식으로 이제 이루어져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뭐 예를 들어서 철조망 통과하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철조망을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뭐 목표물을 탈취하고 뭐 중간중간에 그런 과정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이 이제 모든 것들이 이 드론하고 4차원 어떤 그런 4차 혁명이 진행되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과학화되는 측면에서 이제는 근접 전투가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스마트한 국방을 운영하고 이제 인원들을 최소한 축소하면서 이제 과학화된 이런 어떤 그런 장비나 그다음에 국방 운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국방 인프라입니다. 자, 초연결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라든지 미래 국방에 여기는 R&D 역량을 보유해야 된다. 그래서 R&D 역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는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연구개발입니다.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네트워크들, 그 다음에 미래 어떤 국방을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역량을 이제는 보유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원조를 받은 나라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못 살고 전쟁의 피해,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못 살고 못 먹고 못 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타국에 이제 원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제 뭐 11위까지 이제 올라왔다고 하죠. 아직도 부족한 건 많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는 이런 어떤 국방을 이제는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정보와 관련된 우리가 개발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기계라든지 이런 어떤 무기는 이런 것들은 보면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 자체의 어떤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 기술력도 쌓이고 그것이 군산업의 발전으로 해서 어디로 민수산업과 같이 연결되고 이 민수산업이 발달하면서 군수산업과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IT가 어떤 면에서는 최고라고 하는데 이 IT가 지금 군에 접목된 것이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과학기술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선제적 규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규제 개혁이 좀 많이 좀 타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도 보면은 이 국방뿐만 아니라 이 산업 쪽에서도 너무 규제 개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규제 개혁들을 좀 과감하게 철폐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 미국에서는 이제 뭐 건축을 할 때 집을 질 때 담당자가 와가지고 어떤 그 건축 설계도가 있잖아요. 건축 설계도. 이 건축 설계도로 집을 질 거냐? 질 거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오케이 사인 오케이 해서 가고 나중에 지고 나서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런 어떤 그 규제가 있고 어떤 절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시간이 걸리고 또 짓고 나서도 보면 다 또 수정을 하고 또 이거는 또 때려 부수고 뭐 이런 어떤 그 개보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어떤 하지 않도록 우리가 과감하게 규제 개혁을 이런 때 필요한다는 것을 우리가 과감히 철폐하고 나가는 것도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국방 운영 분야, 자,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 자, 여군 인력을 확대하고, 이제 근무 여건을 개설해야 된다. 이제 과거에는 여군이 몇 명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랬지만, 이제는 뭐 여군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는 추세가 있고, 또 여군도 군에서는 필요한 그런 인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2018년도에는 이 5.5%밖에 되지 않는 이런 여군들이 이제 2022년, 이제까지는 8.8%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이제 저희 학교에도 이제 회중사관과 그 여군 이제 지금은 뭐 여자들의 이제 군인이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군들이 어떻게 됩니까? 뽑는 인원이 많이 적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다 들어가지는 못하는 경우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 근데 이제 여군도 이제 이런 그 학대적인 측면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더 우리가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더 교육을 시키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인원들이 또 우리가 군부대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해야 할 역할이지만 하여튼간에 단계적으로 이제 확대되는 추세가 있다. 그래서 초임 획득 규모가 이제 확대된다. 그래서 2016년도에 1,098명이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한 2,225년, 2,250명 정도가 이제 이렇게 이제 증원이 되고요,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군대 여군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양육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확충이 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양육 개선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이제는 이제 2018년도에는 125개였는데 2025년도까지는 160개로 이제 확충하는 이러한 이제 그런 근무 여건 개선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이다. 이거는 뭐냐면, 자, 군작전에 지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안이라든지 이 강한 이 경계 철책, 철거를 지금도 동해안은 많이 해가고 있고, 또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이후 국방 어떤 군사시설을 이제 개선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었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자, 과거 군이 어떤 긴급한 군사 목적으로 이제 불필요하게 어떤 그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이런 사유지를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공유지로 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정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실질적으로는 전쟁의 어떤 그런 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군이 사용한다 그러면 뭐 어떤 면에서는 울마 개조막 기술로도 뭐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과감하게 이제 정리하고 의지할 이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제 우리가 군도 이런 국방 분야를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이제 다음에는 병영 문화 분야입니다. 자, 병영 문화는 이제 병영이 이제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젊은층, 우리가 이제 2000년 됐을 때 이제 이 인원들이 이제 군대에 이제 입대를 하다 보니까 자, 국민의 어떤 눈높이의 인권이라든지 이 복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영 문화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이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여튼간에 뭐 두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핸드폰을 주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이제 아직도 이제 뭐 찬반이 이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뭐 저희 아들도 군대 갔다 오면서 뭐 핸드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핸드폰은 뭐 이제 군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병으로서 이제 갔다 온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참 핸드폰 준 거는 잘한 것 같다. 그것으로 인해서 탄력도 예를 들어서 줄어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살률도 뭐 좀 줄어든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단점은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요즘 이제 부대에 뭐 많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후죽순적으로 막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병사들이 이제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뭐 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하면서 또 이제 또 그 단점으로 이제 지적되는 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뤄가야 될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징집제가 모병제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이제 이유든지 이런 거거든요. 인원수가 단순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모병제로 가는 그런 것들도 이제 그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모병제로 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따른 어떤 이제 그 근무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근무에 따르는 어떤 책임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제 강화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자 평상시에는 뭐 간부나 예를 들어서 병사나 뭐 농담도 주고받고 뭐 그러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런 업무에 들어가면 아주 그거는 뭐 철두철미하게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지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냥 뭐 교육이라든지 어떤 평상시에도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잘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과 사를 우리가 구분을 사실을 해야 되는데 이러하지 못한 경우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빨리 와야 된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선진 민주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이제는 장병의 인권 보호를 이제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자 군사법 제도가 이제 개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 과거에 이제 영창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영창 제도가 폐지되고 이제 군기 교육 제도가 이제 신설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군 항소심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민간 법원과 이제 이관이 되는 이런 이제 상태가 이제 개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할관이라든지 심판관 제도가 폐지되고, 그다음에 이제 군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제 국선 변호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군사법제도 개혁에서 이제 이런 개혁 차원에서 지금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도 있고 진행돼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자, 국내 이 사망 사고 발생 시 이 민간 변호사가 수소가 이제 참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족 중심의 행정 지원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자 국방부의 어떤 군 인권 침해 구조 전담 조직이 설치되고,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인권보호관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되면서 이제 젊은 또 이제 뭐 문제도 좀 있을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또 군에 대한 어떤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어떤 그 지정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도 있는데, 근데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가면서 또 이제 보완이 되고 이제 뭐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또 이제 정착이 되는 이런 시대가 와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다음에는 뭐 이것으로 해서 이제 뭐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지만, 자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력 거부자 이 대체복무제도, 대체복무제 도입.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아직까지도 이제 진행형으로 돼 가고 있지만은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복무 기간은 이제 36개월이고, 자 복무 분야는 이제 교정시설, 그다음에 심사위원회는 이제 국방부에 설치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제도 정착 후 조정 가능토록 법률에 이제 명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법 제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방 2020에는 뭐 완전히 이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미비된 것들은 또 가면서 보완되고 이렇게 이제 진행되면서 아마 아름다운 이런 어떤 병력무라든지 국방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뭐 장병의 어떤 복지 향상 및 복무 여건을 개선인데, 이제 이 병사하고 이제 간부를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이제 병 봉급이 이제 인상됐다는 거죠. 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근무할 때 보면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금액들이 이제 많이 이제 또 올랐지만 그래도 아마 부족하다고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뭐 초봉으로 뭐 전문대학이나 대학 졸업하면 초봉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00에서부터 이제 뭐 300, 뭐 400까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뭐 받잖아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뭐 이거 받아가지고 사실 되겠습니까? 다시 따지고 보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남북 간에 어떤 대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징병제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많이 줄 수는 없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보완이 되고 이제 많아지면 이제 더 이렇게 아마 보완이 될 이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아마 이렇게 됐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 일과 유 이제 외출제도 활성화라든지 휴대폰 사용이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자기 개발, 그래서 여가 선용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에서 여러 가지 뭐 자격증을 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만 되면 또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러 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우리 학교도 이제 뭐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한국사 그다음에 이제 뭐 한자 능력 뭐 이런 시험을 보러 오는 이제 우리 병사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조금 이제 좀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이런 그 개인의 어떤 여가 선용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또 준비해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자격증도 이제 이런 어떤 자격증 시험을 봐서 이제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해서 또 시험을 보는 경우도 이제 봤고요. 자, 간부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 양질의 주거 요건 보장으로 군복무 전념을 통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제 여건을 보장을 마련해 준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출산율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하고 연계되냐 하면은 사실 결혼을 해서 우리가 대충 그래도 뭐 전세라도 얻고 살라 그러면은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사실 지금 보면 서울의 집값, 전세값 얻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결혼하려고 우리도 자녀 남자만 2명 있지만 참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나 그냥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니지만 너무 진짜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나면 이 아이에 대한 또 교육비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좀 체계적으로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래서 젊은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이런 어떤 결혼을 해서 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주택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렵지 않도록 이렇게 또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보장해야지만 아이들이 출산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는 이제 교육도 뭐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도 이제 뭐 전면 또 무상 교육이 이제 뭐 진행되는 이런 상태가 이제 되고 있으니까 어려운 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잘 또 정리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자, 장병과 국민 모두에게 이제 신뢰받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골드타임 내 응급조치 역량을 이제 강화하겠다. 그래서 소방청과의 어떤 응급 환자 후송 협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과거에는 이제 뭐 훈련받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친 이런 병사들은 군부대 이제 병원만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반 병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병원까지도 이제 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소방청과 협조를 해서 협력을 해서 이제 응급 환자를 후송하겠다는 이제 이런 까지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 인력 및 구급차를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의무 후송 전용 행기를 이제는 8개를 배치를 해서 어떻게간에 이 골든 타임 내에 우리 병사들의 어떤 건강과 어떤 그런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 중심의 어떤 군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의무 시설을 현대화하고 이제 지금도 가보면 너무 이제 이런 어떤 시설들이 좀 낙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군 의무 시설을 현대하고 그다음에 군병원 이용 편의성 이제 이 향상을 위해서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 병원 이용 제도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군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민간 병원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병사들도 외출을 허가를 받아서 뭐 이제 일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볼 수도 있고 우리 이제 뭐 큰애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자, 군 의료의 어떤 질 향상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이제 뭐 국군의상센터를 운영을 하고 권역별로 이제 뭐 수도권, 그다음에 대전, 양주, 춘천 여기에 이제 수술 집중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국방계획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방위산업 분야입니다. 자, 방위산업 분야는 자, 효율성과 여기에서는 투명성, 그 다음에 이 전문성을 강화해서
국제 수준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국제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 방위산업 개혁을 이제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첨단 무기 체계의 어떤 공급 기반의 어떤 방위산업이 여기는 강화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출형 방위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민간 및 어떤 기업 중심의 방위산업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어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국방 R&D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는 우리가 외국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무기를 이렇게 직구매하는 경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무기 이제 말고도 이제 우리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항공기까지 이제 잠수함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업은 우리가 사실 조선업은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 이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게 이 민간 산업이 늘 그랬지만 민간 산업이 이제 군수 산업으로, 그죠? 이제 군수 산업이 민수 산업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고리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이런 어떤 민간 사업도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방력 건설은 자, 국방과 어떤 산업의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이런 어떤 플랫폼, 이런 혁신 성장의 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국방력 건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국방 기술 수준이 2017년도는 세계 어떤 9위였었는데 2022년도에는 이제 세계 7위권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분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방산 수출도 2017년도에는 어떤 이제 30억 불이었다 그러면 2020년도는 50억 불. 뭐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추세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산업도 이제 많이 향상되는 이러한 추세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런 국방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방 예산은 사실은 누가 마련해 준 겁니까? 국민이 마련해 준 거예요. 국민이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을 마련해준 이 예산을 정말 알뜰히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어떤 국방 재원을 확보해서 국방개혁 20에서 이제는 이러한 성공 약속을 이제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국방개혁에서 명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19년서부터 2023년까지는 국방비가 약 한 270조 정도까지 해서 7.5%를 사용하고 있고요. 방위력 개선비는 어떤 94조 원, 그 다음에 전력 운영비는 177조 원, 뭐 이렇게 돼가지고 플러스 때는 이렇게 있지만은 어떤 방위력 개선비에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전력 운영비는 아직도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연도별 국방 예산 증가율도 보면 2009년도하고 19년도에 그 어떤 면에서 연도별 국방 예산의 증가율을 보면 10년간의 어떤 8.2% 향상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이런 향상을 우리가 가져왔지만 아직까지도 국방 예산에 있어서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투자의 면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방위산업 육성입니다. 자, 방위산업은 자, 효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국방 획등 체계로서의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 연구기관의 어떤 연구 결과에 기초한 어떤 무기체계 소유가 이제는 기획이 되고, 그래서 무기체계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각군이 소유제기를 한다 그랬죠? 소유제기를 하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누가 산다고요? 여기서는 국방부 장관 합참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고. 자,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무기체계 소유를 도출을 해서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구축해 나가야 된다.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이제는 시스템으로 해서 이런 어떤 무기를 구입하고, 이 무기를 구입을 통해서 이제 다음에 또 무슨 어떤 무기를 더 보완할 것인지, 뭐 이런 어떤 이제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그 소유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 전문 연구기관의 어떤 심도 있는 이런 연구결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소유를 굳혀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각군에서 이제 소유를 얘기를 하지만은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무기가 필요한지, 각군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런 무기들이 이제는 심도 있게 획득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개선되어야 되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자, 무기체계 획득부터 자, 운영 유지까지 전 단계의 어떤 연계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아까 획득세에서부터 이 운영의 유지까지 연계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 구입해서 사용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떤 후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전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전후방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군 요소와 사업 현장의 어떤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연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획득과 운영 유지 예산 체계가 이제는 연계되도록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는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이런 어떤 조정 협의 기능이 강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국방부와 이 방위산업청 간에 이 차관급 협의체를 신설을 해서 이게 정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어떤 조정하고 그 다음에 협의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그 방위산업이 육성된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 추진 발생하는 어떤 주요 현안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사업 추진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추진 단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게 나오게 되면 이제는 적시에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의사결정 및 업무 수행 지원 체제를 보강해야 된다. 그래서 자, 무기체계 어떤 총 수명 그 주기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런 기능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무기를 들어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전후방, 그 다음에 어떤 해안 지역 어떤 무기를 우리가 들어와야 될지를 한번 검토해보고, 그 무기를 정말 어떤 수명 주기 이런 것들을 잘 또 분석하고 평가해서 그런 것들이 좀 적시적소에 사용되고, 또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새로운 무기가 도입되면 그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이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국방 획득은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무기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의 국방은 더욱더 향상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방위산업 육성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보면, 자, 국방 획득에 어떤 교육과 인사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도 지난 시간에도 먼저도 한번 우리가 국방정치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사관들에 대한 어떤 뭐를 보면 이 보직이 자꾸 이게 바뀌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교육이라든지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단일화된 국방 획득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을 하고,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어떤 전문직 공무원이라든지 사업관리 전문기관의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안 되면 전반적인 어떤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부사관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전문기관을 설립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시켜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자,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가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요, 맞아. 소요기획이라든지 검증이라든지 이 사업관리 이런 어떤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가 확대가 필요하다. 군인이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계급 간에 서로 간에 아는 사이에 뭐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또 이 보완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과 이 MOU를 체결해서 분야별로 다수 전문가 인력 풀을 확보해서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또 상당히 좋을 수도 있겠다. 자, 국방 획득의 어떤 유연성 제고다. 그래서 유연성 제고는 뭐냐면, 자, 소요 기획서부터 관리, 그 다음에 소요 관리, 사업 관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 소요 기획은 어떤 그런 어떤 진화적 획득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요 관리는 자,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서 소유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과거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떤 무기를, 이러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소유해서 제기를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또 우리가 개발을 했다든지,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전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이런 것들을 또 조정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 관리는 자, 사업 절차 간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방식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규제가 많고 여러 가지 어떤 절차가 복잡한다 그러면 또 그거에 따라서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간소화하고, 그 다음에 방식이나 절차는 다양하게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유연한 이런 어떤 방위산업 육성 제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자, 최적의 사업 방식 적용이다. 그래서 구매는 자, 국제협력 생산이라든지 신속 시범 구매 제도 도입을 통해서 이뤄갈 수 있는 이런 뭐 제도들도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가 있고요. 연구 개발은
자, 사업별 특성에 맞는 이런 연구개발 절차를 다양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더 좋은 어떤 방위 산업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국방 R&D 역량 강화 및 이제 방위 산업의 어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창의 도전적 연구 개발로 이제 급속한 기술 변화에 대처해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면 갈수록 어떤 비익부 현상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국가마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그런 어떤 그 기술 변화, 그다음 기술과 관련돼서도 이루어져 갈 수 있고요. 그리고 IT, 특히 우리가 과학기술 이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뭐 핵을 개발하고 있는 나라도 몇 나라가 안 되지만은 그다음에 어떤 인공위성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발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 이제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하여튼간에 여기에 급속한 연구 개발을 인해서 이 기술 변화에 대처 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 4차 산업혁명과 이 연계한 미래도전 기술 개발 그리고 R&D 여기에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국방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민간이 좀 잘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 개발하다가 이 개발이 어떤 면 실패하면 이거는 그냥 거의 어떤 면에서는 민간 부분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투자한 걸 가지고 민간 산업들도 이게 이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개방형 R&D 체제로의 어떤 전환이다. 여기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어떤 국방고등기술원을 첨단기술연구소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국방과학연구소라고 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뤘지만 이거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첨단까지 가니까 이것으로 변화해 가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개방형 R&D 체제로의 어떤 전환이다. 그래서 산학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방 R&D를 참여 유도를 하고 협약 방식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식 재산권을 공동 소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실 수행 인정 제도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들로 이제 개방형 체제로의 어떤 전환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방 R&D 수행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된다. 그래서 자, 국방과학연구소에는 이 핵심이라든지 신기술 그다음에 어떤 비닉이라든지 비무기 개발에 집중해야 된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그다음에 국방기술 품질원에서는 이런 어떤 군수품을 어떤 품질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담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방기술기획평가원 여기에서는 좀 신설을 해서 국방 R&D 어떤 기획이라든지 평가 관리 이런 것들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어떤 국방과학연구소 하나만 있었으면 됐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양한 기술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연스럽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체제, 정립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민간 협력과 그다음에 기술 보호, 비용 원가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설기관 신설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꼭 있다고 해서 뭐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뭐 보완해도 또 우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국방 R&D 이런 역량 강화, 경쟁력 확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자, 건전한 방위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어떤 상생 파트너십이 구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라든지 품질 중심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제안서 평가 시 기술 분야의 어떤 배점을 상향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 대금의 어떤 공정 지급하고 불공정 행위의 신고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실적으로 보면 이 상생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향 조정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렇게 된다. 자, 다음에는 자, 성장 단계별 여기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고품질의 어떤 이런 그 좋은 어떤 제품이 나올 수 있겠지만 뭐 그러지 못한 경우는 처음에는 좀 어설픈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간에 이런 것들을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기업 육성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이것들이 되면 이제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입은 국방벤처센터가 되고 기술 개발은 부품 국산화, 경영은 경영자금 융자, 컨설팅 이런 걸 하고요. 수출은 개조 개량을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단계별로 이런 어떤 기업들을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음에는 자, 방산기업의 어떤 부담 완화 및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초도 양산 단계까지 뭐 지체상금이라든지 이런 상한제를 10%대에서 확대 적용을 하고 국방 R&D 어떤 지시권이라든지 이 공동 소유권 국가나 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전략적 수출 지원이다. 그래서 권역별로 국가별 이 맞춤형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수출 방식의 품목도 다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뭐 임대라든지 어떤 불용 장비, 양도, 중고 무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절충 교육 제도가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술 획득이라든지 기술 획득을 통해서 수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국방백서에 나온 우리가 이제 국방백서 20, 국방개혁 2020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이 어떤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100% 다 달성을 할 수 없겠지만 이런 계획들을 통해서 지금 진행 이제 군부대의 어떤 그런 군단서부터 시작해서 사단 뭐 사령부 이런 것들이 지금 조정이 돼 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국방과학의 어떤 기술력에 의해서 4차 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군무기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제도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국방개혁 20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국방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국가를 어떻게 더 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군대를 마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이런 어떤 국방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강의 들으려고 많이 수고하셨는데 이제 이번 주 이제 강의 끝나고 다음 주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해놨던 기말고사 다 제출하시고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쉬셨다가 다음 학기에 이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또 우리가 이제 백신 주소도 맞게 되고 그러면은 아마 또 일부는 또 이제 막 대면 수업도 이제 가능해질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뭐 이게 뭐 100%의 어떤 대면 수업이 아니라 이제는 중간중간 섞어서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거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진행이 되니까 뭐 그때 가서 이제 더 봐야 되지만 하여튼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간에 남은 기간 동안도 건강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건강하시고 이제 방학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기계발이라든지 또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